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이 범 백혈구 감소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댓글에 이제 제 영상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는 이제 유튜브를 꾸준히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수의사 채널하고 좀 다른 점이 그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다룰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질병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막 질병 올리는 게 내용이 좀 지겹거나 아니면 그런 게 싫으시거나 아니면 좀 더 오락적인 거를 추구하는 채널을 원하시면 사실 제 채널은 그런 컨셉으로 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다른 수의사 채널을 보면서 조금 답답했던 거는 뭐냐면 너무 오락적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 영상의 양이 좀 적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주제가 막 질병이나 다른 게 막 혼재돼서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질병에 대해서 어떤 이해나 그런 게 필요한 보호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꾸준히 볼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의 채널은 구독자가 좀 적고 그 다음에 뭐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도 사실 제가 이거를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동물병원이라는 본업이 있고 저도 이제 광명시에서 한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6년차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을 꾸준히 다니시는 손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유튜브 수익을 위해서 어떤 뭐 수의사를 약간 공격하는 글이나 아니 뭐 그런 내용을 올려서 어떤 유튜브로서의 수익은 취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동물병원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유튜브는 말 그대로 저희 지역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뭐 시골에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어떤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 병원을 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춰서 채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제 오늘은 좀 그래도 뭐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일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고양이 범 백혈구 감소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약간 책을 보듯이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이 질병에 대해서 다루게 되면 내용이 많기 때문에 혹시 제가 빠뜨린 내용이나 그런 게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텍스트를 참고하게 되고요. 뭐 제가 뭐 내용을 몰라서 읽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고양이 범 백혈구 감소증은 어린 고양이들이 좀 많이 생기긴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서 보통 예방접종으로 이거는 예방될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 뭐 4종 백신, 그런 3종 백신 이런 거에 보시면은 범 백혈구 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백신을 잘하게 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어린 길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려고 집에 갖다 놨는데 한 이틀이나 3일 있다가 갑자기 막 설사를 하는 거예요. 아직 예방접종도 할 때가 안 됐는데 그런 애들을 이제 동물병원을 데리고 와서 우리 고양이가 설사를 해요 라고 하면 물론 이제 분변 검사나 그런 걸 해서 뭐 그냥 원충이나 뭐 기생충에 의해서 그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성 설사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범백에 걸렸을 때 애들이 막 설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얘는 예방접종도 안 됐으니까 혹시 범백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수의사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이덱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 범백 검사할 수 있는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 혈액을 뽑아서 혈청을 분리를 해서 이제 그 키트에 찍으면 음성인지 양성인지 나오기는 하고요.
이제 모든 키트 검사가 100%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고 이제 고양이가 되게 설사가 심하고 뭔가 증상이 맞다면은 일단 범백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특이한 게 개하고 고양이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고양이한테서 개가 감염되는 거는 드물고요. 대신 개가 고양이한테 옮길 수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약간 파보 바이러스거든요. 파보 바이러스. 개도 파보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류의 동물이지만 어쨌든 개가 고양이한테 옮길 수도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전염성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증상은 다 비슷해요. 좀 기운이 없고 막 그런데 이제 범백 같은 경우는 약간 소화기 증상을 보여요. 구토도 하고 그 다음에 설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눈곱이 많이 생기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범백이 나오게 되면 이제 얘가 아프니까 뭐 지금 막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이 증상이 있을 때 예방접종을 하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얘가 탈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설사하고 그러면 탈수가 심해지잖아요. 탈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수액 처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액을 달아서 전해질을 교정해주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감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뭐 항생제 처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구토가 심한 경우는 구토 억제제 주사라든지 약을 먹여서 이제 구토를 좀 멈추게 해주고 만약에 이제 기생충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구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검사는 이제 혈액 검사도 해서 보통 12C 검사라고 해서 12C 검사를 하면 그 백혈구 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혈구 수가 이제 범백혈구 감소증이니까 백혈구가 많이 감소돼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얘가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백혈구의 숫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혈구 숫자가 만약에 2000개에서 3000개다 그러면은 좀 생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1000 이하다 그러면은 정말 예후가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질병 자체가 백혈구가 서서히 감소되는 질병이잖아요. 근데 백혈구 수가 1000 이하라는 거는 그 범백이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2C 검사를 통해서 백혈구 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고양이들은 걸리게 되면 치사율이 거의 90%예요. 제가 그 어제 무서운 고양이들이 걸리면 무서운 질병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어제 복막염은 제가 거의 치사율이 100%라 말씀드렸고 범백도 거의 9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해 형성 부전이라고 해서 손해가 형성되는 게 잘 안 돼가지고 발작이 일어나거나 신경 증상이 생기면 사실 예후가 되게 안 좋고 거의 죽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길고양이를 데리고 오시면은 일단은 일주일 동안은 최대한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그 다음에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영양을 이제 해서 일주일 동안 관찰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나 이제 뭐 한 열흘 넘게 지났는데 전혀 설사도 안 하고 밥도 잘 먹는다. 그러면은 이제 예방접종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설사를 하거나 좀 상태가 안 좋거나 눈곱이 많이 생기고 애가 좀 털이 푸석푸석하고 막 토하고 설사하고 막 그러면은 병원에 빨리 가셔서 검사를 해가지고 어쨌든 초기에 빨리 진단해서 그래도 빨리 처치를 해주면 아무래도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범백혈구 감소증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방접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고양이도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범백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개천절 휴가인데 직장인분들은 푹 쉬시고 오늘 공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